79쪽에 이 짤막한 페이지만 읽어볼게요. 나는 살아있었다. 그렇지만 기진맥진했다. 몸이 손뭉치처럼 느껴졌다. 마디마디 쑤시는 뼈에 생각에 걸친 거무죽죽한 손뭉치. 매와의 산책은 끝없는 경계심이 요구되는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었고 내 힘을 쭉 뺐다. 내가 점점 순해지면서 나는 점점 야성적이 되고 있었다. 두려움은 전념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가올 때 내 심장에서는 불쑥불쑥 두려움이 솟구쳤다. 눈에 보인 것에 겁이 나 내가 날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내가 느끼는 공포감이 내 느낌인지 이제 난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런데 산보를 하다가 다른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우리 쪽을 곁눈질로 흘끔대지도 않았다. 우리는 유령이라도 된 것처럼 다른 차원 속을 걷고 있었다. 아니, 우리는 유령이었다. 나는 지금 사는 세계에서 겨울의 오후를 내다보며 어릴 때 본 참매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밤에는 집의 창가에 서서 이마를 유리에 대고 바깥의 불빛들을 지켜보며 유리와 뼛속으로 어렴풋이 떨어지는 여름비를 느꼈다. 여기까지 이걸 보면서 보이지 않았다는 그 얼마나 몰입을 했는지 헬렌이 그 순간 얼마나 메이블과 함께 하나가 되었는지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헬렌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이 문장이 시적이라는 게 이런 문장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집의 창가에 서서 이마를 유리에 대고 바깥의 불빛들을 지켜보며 유리와 뼛속으로 어렴풋이 떨어지는 여름비를 느꼈다. 이게 여기서 유리와 뼛속으로 떨어지는 여름비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느껴지거든요.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라는 거하고 창밖으로 여름비가 내렸다라는 거하고 유리와 뼛속으로 어렴풋이 떨어지는 여름비를 느꼈다는 거하고는 뉘앙스가 내가 이 문장을 느낄 때 느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431페이지요. 마지막 문단인데요. 화이트의 책을 서가에 꽂고 차를 한 잔 준비한다. 나는 산에 가는 기분에 젖는다. 나는 매를 내 세계에 데려왔고 그러다가 내가 매 세계에 사는 채 했다. 이제 다르게 느껴진다. 우리는 분리된 채 행복하게 각각의 삶을 공유한다. 나는 손을 내려다본다. 손에 흉터들이 있다. 가늘고 하얀 줄들. 하나는 메이블이 허기져 화를 낼 때 발톱으로 긁은 상처다. 그것은 생살로 하는 경고처럼 느껴진다. 메이블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찾아다니다가 산울타리 사이에 들어갔을 때 블랙손에 찍힌 상처도 있다. 다른 흉터들도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메이블이 만든 게 아니라 아물도락 주운 상처들이다. 이게 예, 여기 읽고 아물도락 예, 울컥하는 기분도 들고 헬렌이 메이블이랑 이제 서로의 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문장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완전히 감정을 훅 찍었죠. 네. 메이블이 만든 게 아니라 아무도 네. 도와준 상처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의 상처와 네. 마음의 상처를 여기서 네. 동일시하면서 네네. 그리고 매를 내 세계에 데려왔고 그러다가 내가 매 세계에 사는 채 했다는 것도 네. 이제 350점 메뉴에 참매를 길들이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메인 인물을 훈련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나는 매보다 토끼에 가깝다는 것을 안다. 참매어 사는 것은 빙하나 1월 한파에 얼어붙은 큰 바위를 숭배하는 것과도 같다. 빙하 조각이 천천히 눈 속에서 퍼진다. 나는 메이블을 사랑하지만 둘 사이에서 오가는 것은 인간적인 게 아니다. 우리 사이에는 사람 입에 천을 덮고 폐에 들어가도록 물을 부으면서도 이것은 고문이 아니라고 믿는 고문관들의 냉혈적 같은 그런 일면이 있다.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영혼이 이주하는 동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두려움과 거리를 두고 서서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참매가 토끼를 잡는다. 나는 토끼를 죽인다.
내 마음속에 피에 대한 욕심은 없다. 내게는 아예 마음이란 게 없다. 나는 수많은 죽음을 경험한 집행관이라도 되는 양, 이 모든 게 세상에 불가피한 일이라도 되는 양, 모든 것을 지켜본다. 난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기를 기도해. 라는 부분도 참 감동적이었고요. 이러한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너무나 깊이가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 참 감동적이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죽음으로써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메이블은 헨렌을 다시 구하고 그 모든 공포심으로부터 사라져버리게 하며 이웃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정말 참다운 메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42페이지. 읽을게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생각을 잃어버렸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 큰 안도감이 밀려왔다. 내 안에서 반톤쯤 되는 돌덩이를 끌어내 풀이 돋은 도로변에 내던지기라도 한 듯했다. 화이트는 가고 없다. 그 매는 날아가 버렸다. 산자들을 존중하라. 죽은 자들을 기우라. 그들을 그냥 놔두라. 그 사람은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에게 경례했다. 우스꽝스럽고 비틀대는 경례였고 경례하면서도 바보가 된 기분을 느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나는 유령이 아닌 그 사람을 두고 남쪽으로 걸어갔다. 하늘 지평선 너머로 하늘이 물처럼 헤엄쳤다. 저는 이 산자들을 존중하라, 죽은 자들을 기리라, 그들을 그냥 놔두라, 이게 참 좋았어요. 이 부분이 결국은 이 책이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 여기 왜 하이트 집 찾아갔을 때 있죠? 네, 맞아요. 저도 여기 하이트는 가고 없다, 금해는 날아가 버렸다 이럴 때 가슴이 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이트와 자신을 동일시했던 그 부분들이 화이트를 보낸 거죠, 헬렌이. 저는 그리고 이 부분이 그 죽은 자들을 기리라, 그리고 그들을 그냥 놔두라 그러잖아요. 이게 또 헬렌이 이제 아버지를 그렇죠. 네, 정말로 이제는 보내드릴 수 있었다는 그런 애도의 기간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예, 379입니다. 예, 이게 제목이 마음에 들어갖고 이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이 볼수록 괜찮더라고요. 시간의 비상, 추워진다. 너무 추워서 진흙바닥에 골동품 도자기처럼 횡하고 잔금이 많은 이게 전자책이 이래요. 시간이 되면 이게 나가거든요. 잔금이 많은 얼음 접시들이 생긴다. 너무 추워서 발트의 찌르레기들이 산울타리를 생기 있게 한다. 너무 추워서 가지들이 하늘에 뭉뚱그린 해무처럼 걸려있다. 파란 하늘에 추위가 번지고 메이블의 꼬리에 매달린 종은 응거되어 꼬였다. 춥다, 춥다, 춥다. 내가 언덕 위를 터벅터벅 오를 때 진흙바닥의 얼음에 금이 간다. 얼음이 끽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메이블에게는 상처 입은 동물 소리로 들려서 내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매는 발작적으로 발가락을 오므린다. 서리가 끼어 세상이 희지하는 곳은 강한 햇살 속에서 초록색과 갈색 줄무늬로 보여 풍경은 얼룩덜룩하고 새벽으로 딸깍 물러섰다가 어드림역으로 딸깍 나아간다. 이제 낮은 고작 6시간이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겨울 요새하고 분위기하고 생각해보니까 겨울이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191페이지. 한 번은 친구들에게 역사를 오싹하게 느끼게 하는 물건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물었다. 한 친구는 점토에 엄지 지문이 있는 3000년 전의 고대 그릇이라고 대답했다. 점토 파이프, 2차 세계대전 때의 댄싱 유즈, 들판에서 발견한 로마시대 주화들, 중고책에 끼어있던 오래된 버스표, 다들 이런 작은 물건들에서 묘한 친밀감을 느끼는 데 동의했다. 그 물건들을 집어서 손바닥에 놓고 돌려볼 때 오래전에 그것을 만졌던 미지의 사람이 느껴졌다. 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왠지 거기서 그 사람이 느껴져.
나와 그들 사이에 긴 세월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야. 어쩐지 내가 그들이 되는 것 같다니까. 매를 안으면 역사가 쓰러진다. 내 친구들이 작고 귀한 물건을 손에 들었을 때처럼 나와 오래전 죽은 사람 사이의 드넓은 거리가 사라진다.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을 그들도 봤다고 짐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요까지 않을 수 없다. 이건 그때 난 이거 읽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매가 그 매를 매개체로 역사란 부분에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본인의 현재 헬렌이 화이트하고 연결되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72페이지예요. 여기 이제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처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화이트는 자세한 사냥 일지를 써서 그 과정을 기록했다. 공략한 그리, 그림으로 그린 온신처, 만난 사람들, 성공적으로 돌파한 산후타리와 이유, 말의 행동에 대한 생각, 고역스럽도록 세세히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내가 잘못 처신하지 않았고 절대 비난받지 않았다고 믿는다 라고 적었다. 방어적이고 부정적으로 표현된 문장은 소속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뜻이다. 잉글랜드여 내 뼈를 가지라 해서 화이트는 버킹엄셔를 비슷하게 실제로 그것이 아닌 모습을 통해서 묘사한다. 그 지역은 눈에 띄는 특징, 아름다움, 역사적 상징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화이트가 계속해서 버킹엄셔가 보존하기 위해 개성을 감췄다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나름대로 은밀한 풍성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된다. 더 많은 위장들, 거울은 양쪽으로 작용한다. 인간과 풍경 사이의 경계가 흐릿하다. 화이트는 시골에 대한 사랑을 기술할 때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가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시골은 단지 화이트가 사랑하기에 안전한 대상만이 아니다. 그 사랑은 홀로 쓰기에도 안전한 사랑이었다. 오랜 후에야 난 동물과 관련된 많은 고전들의 필자가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언급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 대신에 동물과의 관계에 관했었다.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해변에서 외로운 남자와 수달의 이야기를 다룬 개빈 맥스웰의 빛나는 물의 울림이 있다. BBC 라디오의 동물학자인 맥스웰 라이트의 책들도 있다. 라이트는 전직 대영 정보국 첩보대장이었고 동성애자였다. 공개 못할 이중의 정체성을 가진 라이트는 우라는 이름의 뻐꾸기를 사육하는 이야기를 썼다. 이 작고 탐욕스러운 깃털이 달린 기생하는 새에 대한 그의 애착은 대단히 감동적이다. 속임수, 기만, 다른 사람인 척하는 듯한 라이트의 숨겨진 인생 요소들로 만들어진 종이 바로 그 새였다. 여기서 화이트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이 대목을 읽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는 특히 이제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자기를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를 감추어야 하는 그런 그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동성애자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아까 모든 사람이 다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긴 했으나 사람들마다 이제 그건 경중이나 이런 건 좀 다르겠죠. 근데 뭔가 위장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화이트가 내가 잘못 처신하지 않고 절대 비난받지 않았다고 믿는다라는 이런 식의 문장으로 쓴다는 것을 헬렌이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느냐라고 이 사람이 헬렌의 사유를 통해서 사실은 자기도 이때 발견했다는 거예요. 동물에 대한 책을 쓴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였다라는 걸. 자기가 발표하지 못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동물에 투사를 해서 그걸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 이 얘기예요. 화이트는 시골에 대한 사랑을 기술할 때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가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근데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종종 이제 실패로 끝나죠. 사실은 화이트도 그랬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발견들이 이 책의 전체에 점철되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을 갖추게.
이것은 단순한 가족 조각 이상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들은 매를 나에게 매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나를 매에게도 붙들어 매줄 끈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학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건 책이다, 이건 책상이라고 얘기하는 문학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완할 때 우리는 그걸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매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까 그 상처도 마찬가지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실 그 끈의 역할인데,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는 그게 자기를 매에게 붙들어 매주는 건, 그게 그 매에다가 자기를 붙들어 매지 않을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탁월한 그 통찰들이 정말 많아요.